맥주 공장이나 뭐 우유 공장 같은데 식음료가 흘러다니는 그걸 조절해주는 초저온 밸브라고 하는데, 뭐 LNG 같이 초저온 가스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192도 정도에 요즘 우리 흔히 사용하는 실별 제어가 가능해요. 봉이 터서 밖으로 나와보니까 이제 망원동 언덕에 수많은 시체들이 이미 총살당해서 다 죽어 있었고, 보시는 건물이 저희 삼양발부 기념관입니다. 밸브 박물관 및 저희 창립주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소개시켜 주신 거죠? 저희 회사 역사랑 같이 밸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특이하네요. 예. 퍼블릭 개방은 아니고요. 저희가 60년도 5월 15일이 창립일이에요. 30년 딱 그때 맞춰서 개장이 됐었던 겁니다. 아, 날씨 오늘 너무 좋네요. 일하기 싫죠? 네? 일하기 싫죠, 오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네, 들어가 보시죠. 네. 기념관이라 써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1층은 저희 세미나실이에요. 모여서 회의하고 우와, 워크숍 우와. 같은 거 하고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옛날 느낌이다. 와, 80년대 와, 완전 레트로다. 와, 이 의자 진짜 너무. 옛날 극장에서 쓰던 거. 나 이런 감성 너무 좋아요. 2층에는 삼양발부의 90년 역사가 전시되어 있고 3층에는 이제 창립자이신 양재호 회장님 대기에 관련돼서 쭉 되어 있습니다. 삼양발부 기업 역사관이고요. 공장 모습이고 10년대 정도 됐을 때 사진이고요. 네. 창립자 양재 회장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한자 투성인데 정직, 신용, 약속, 이행, 전 사원의 영업화, 생각하며 연구하는 사람, 생산, 영업, 품질의 향상, 그리고 절약심 발휘하고 불평, 불만 없는 회사, 소비자는 왕, 서비스 신속 처리하자, 삼양 식구 잘 살기 운동이 된다. 근데 진짜 이대로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주 양재우 회장님이시고요. 기업 시작했을 때 1960년대 당시만 해도 이런 밸브 기술이나 전체적인 그런 중공업 기술들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외국 기술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해외 쪽과 많이 협업을 해서 기술을 흡수를 해서 국내에 이런 밸브 기술을 안착시키는데 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품들이 1960년대 제품서부터 쭉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뭐 요즘 거하고 많이 다르진 않죠. 뭐 온도 조절 밸브라고 해서 흔히 얘기하는 구동기 달린 밸브들도 1960년부터 생산이 되어져 왔고, 저희 회사가 사실 삼양 수도사라는 회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당시에 이제 미군 기지에서 나오는 밸브들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리퍼를 해가지고 국내에 유통시키는 그런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다가 밸브들을 조금 모디파이 하면서 기술을 일본에서 가져와서 저희 자체적으로 밸브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조금씩 이렇게 길러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시네요. 젊었을 때 이제 70년대 들어오시면은 밸브들이 좀 사이즈가 커지죠. 농업용이나 가정용 이런 밸브들을 많이 생산을 했다면은 70년대 들어서 지금 보시는 제품들이 이제 스팀 관련된 증기용 밸브들이에요. 공장들이 많이 설립되고 활발하게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스팀이라든지 스팀 배관 쪽에서 스팀을 조절해야 되는 이런 밸브들이 이 당시에 막 개발이 되어져서 고퀄리티 같은데. 70년대 만든 거라고 믿기도 힘들 정도로. 이런 데서 만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80년대 밸브들이에요. 보시면 밸브 사이즈들이 좀 더 커졌죠. 점점 커지네요. 예, 이게 단순히 커지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밸브가 복잡한 역할을 이제 수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한민국도 이제 70년대 단순한 뭐 공장에서 식품 공장이나 이런 직물 공장에서 80년대 들어오면 중화 쪽으로 이제 공장들이 설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좀 더 복잡하고 사이즈들이 큰 밸브들이 요구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밸브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산업사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이런 거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90년대 들어오시면은 여태까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밸브들을 보면 다 산업형 밸브였어요. 90년대 저희 주택 붐이 있었잖아요. 네네. 우리 일명 아파트라고 부르는 다가구 주택들이 90년대 들어서 대규모로 이제 생성이 되어지면서 이런 밸브들에 대한 필요가 강조가 되면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주택의 난방을 책임지는 차압 밸브라든지 신축관이라든지 좀 더 주거 환경 쪽으로 제품이 더 많이 개선되고 개발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에 저희가 산업적으로는 90년대 들어서는 더 중화학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국제적인 기술로는 이제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독일 알카사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길이 좀 갈렸죠. 삼양 밸브는 공장 라인 쪽은 조금 내려놓고 이제 주택이나 주거, 빌딩 쪽 밸브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삼양 알카라는 새로 출범한 합작 회사가 주로 중화학, 중공업 쪽으로 들어가는 산업용 밸브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독일의 알카사의 밸브 기술을 이전해 와서 국내에서 생산해낸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현대조선소라든지 포스코 철강 공장 같은 데에 사용이 되어있던 밸브입니다. 이제 특이한 밸브들이요. 특이하네요. 2000년대 넘어가면서 점점 더 삼양 밸브 쪽에서는 주거용 단준 밸브와 같이 마이너한 산업용 밸브들을 생산하고, 그와 동시대에 삼양 알카 쪽에서는 점점 더 복잡한 3웨이 컨트롤 밸브라든지 하이제닉 컨트롤 밸브라고 해서, 얘의 특이점은 그래서 이 밸브가 다 열려요, 내부 구조가. 그래서 안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맥주 공장이나 뭐 우유 공장 같은데 식음료가 흘러다니는 걸 조절해주는 밸브. 이거는 극저온 밸브라고 그래가지고 초저온 밸브라고도 하는데, 뭐 LNG 같이 초저온 가스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192도 정도의 질소 액체가 있는데 너무 차갑기 때문에 밸브를 작동해줘야 되는 이 구동구가 냉기에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바지 쪽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쿨링핀이라고 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해서 이쪽 온도를 실온으로 지키고, 여기는 그 마이너스 192도에서 오는 냉기를 감당할 수 있게 이렇게 설계한 특수 밸브도 있고, 삼양 알카는 이제 주로 발전소 쪽 밸브들을 좀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2000년대 들어오면 저희가 주거 환경 쪽에서 샘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을 해요. 그 아파트 내에 다 하나씩 있는 온수 분배기라고 불리는 바닥 난방을 담당해주는 그런 기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루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니까 파이프가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네네. 안방은 그거보다 좀 짧을 거고 면적이 더 작으니까, 그러면 예전 분배기 같으면은 그 면적이 작은 부위로 더 온수가 흘러가서 난방이 큰 면적이 잘 안 되고 작은 면적이 더 빨리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을 텐데, 얘는 인위적으로 존별로 그런 유량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밸브를 저희가 국내 최초로 국내 아파트 시장에 적용을 해서,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요즘 우리 흔히 사용하는 실별 제어가 가능했어요. 이 방은 온도를 뭐 높게, 이 방은 온도를 낮게, 이 방은 난방을 아예 꺼버리고, 저희가 국내 최초로 가능케 했던 샘 시스템.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 회사에 있던 집무실을 근무하셨던 직원들이 여기다 이렇게 옮겨놨대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그거 해도 있어요. 드라마 세트죠. 근데 진짜 옛날 느낌 나네요. 김비서 커피 한 잔 타와. 정말 레트로합니다. 느낌이. 이제 불편하다. 지금 시간 여행하는 것 같아요.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주현 회장님 현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고객들한테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 자전거를 타고 저 뒤에 보이시는 짐칸에다가 밸브들을 실어서 직접 자전거를 몰고 납품을 다녔다고 해요. 지금의 청계천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해요. 청계천에서 인천까지 밸브를 납품하러 왔다 갔다 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전거로요? 이 자전거로. 버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절대 버리지 말라고. 이때를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떤 노력과 고생을 했는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서 자전거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삼천리 거예요. 그때도 삼천리가 있어요? 네. 그분의 삶을 우리가 뭐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쭉 정리를 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하고 또 맞물려 들어가요. 1923년 4월 23일 출생하셨는데, 장성에서 1943년 4년 요때가 됐을 때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많은 분들이 그때 일본군으로 징용이 돼서 갔었잖아요. 그때 당시 미쯔비시 조선소로 이제 징용을 당하셨다고 그래요. 후쿠오카 근처에 있는 조선소더라고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명을 무작위로 골라서 정말 몽둥이로 돼지나 짐승을 패듯이 사람을 막 팼대요. 경고를 주고 매일매일 일을 시켰다고 해요. 어떤 동료와 함께 그 조선소를 탈출을 해요. 정영욱 할머님께서 아직 살아계신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네, 저런 초가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문을 두들기면서 여보 내가 왔어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본에 끌려갔던 사람이 갑자기 평양 집에 나타났대. 먼저 일본에서 부산까지 밀항을 하셔서 어떻게 해서 기차를 타고 평양까지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마루 밑에 숨어서 지내셨다. 만세다라고 했는데 명예회장님도 끔찍히 싫어하는 공산당이 평양을 점령하잖아요. 초대 회장님 집안이 그 건설업을 하셨던 집안이었대요. 요즘으로 치면 뭐 현대건설 정도로 굉장히 큰 건설업을 하셨는데 그 평양에서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재산을 다 압수당하고 이런 거에 불만을 가지고 이제 지금 초대 회장님께서 당시에 그 청년들을 모아서 조선민주청년당을
결성을 하셨대요. 공산당 안에서는 불법이어서 잡혀가지고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데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에 북한을 탈출해서 또 탈출하지. 예, 월남을 하셨죠.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줘요. 38선을 넘어오는데 지금 현재 회장님이 아기가 계속 우는데 38선에 인민군 초소가 있는데 저기를 넘어야 되는데 애가 우니까 애 입을 콱 틀어막고 최대한 빠른 시간으로 38선을 넘어서 남하를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애가 의식이 없어서 죽은 줄 알아가지고 기적적으로 다시 회생을 해가지고 어렵게 북한에서 탈출을 하셔서 서울로 내려오셨는데 아는 분이 많지 않고 촌인가 8촌 형님이 계셨대요. 얹혀 살려고 갔더니 잘 곳이 없으니까 변소에서 좀 지내라. 애기 둘을 데리고 한 4개월 생활을 하셨다는 얘기도 해요. 국세청과 비슷한 조직 같은 데서 회계 같은 자리를 얻으셔서 거기서 근무를 하시다가 갑자기 6.25가 터져가지고 서울이 점령당하고 나서 그 인민군 색출에 걸리셨대요. 예, 새벽 1시인가 2시에 포승줄로 묶이고 주걱 같은 걸 씌워가지고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뒷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가게끔 만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뒷사람이 넘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손을 잠깐 띄고 넘어져 보자 하고 이렇게 탁 넘어졌는데 옆에 담벼락 사이와 사이 공간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글로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담벼락 사이에 딱 숨겼는데 이제 거적을 이렇게 딱 벗고 보니까 그 자기 뒤에 자기 등을 짚던 사람이 하고선 자기 앞에 있던 사람의 등을 얹고 다시 줄줄이 가더래요. 네, 아침이 동이 틀 때까지 그 담벼락 사이에 초조한 마음으로 숨어 있다가 동이 터서 밖으로 나와보니까 그때 망원동 언덕에 수많은 시체들이 이미 총살당해서 다 죽어 있었고 자기와 함께 이송되던 사람들 다 죽어 있었고 운이 좋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더라도 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살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찾아야 된다. 이 3번의 역경 죽음의 위기를 탈출하면서 불굴의 의지로 삼양밸브를 창업을 하셨고 사실 당시에 주변에서 다 말렸대요. 이런 거 만들어서 어디 누가 사용하겠냐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본인이 그때 사실 그 미쯔비시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밸브를 처음 접해봤대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구나. 그때 이미 해안을 얻었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남들이 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밸브 회사를 창업을 하셔서 말 그대로 남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기업을 성장시킨 당시의 산업의 거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때 당시 60, 70년대 당시에 굉장히 폐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텐데 해외 영국, 미국, 여기 독일 알카사하고 같이 협업을 맺어가지고 계속 기술 이전 받고 제품 생산 업그레이드 시키고 굉장히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셨던 분이에요. 저보다도 더 여행도 좋아하시고. 네. 글로벌하게 저 이렇게 다녀본 적은 이분 해병대 아니구나. 우리 견문을 넓힌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지 비즈니스 아이디어도 생기거든요.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뭔가 평범한 걸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사진에 이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아까 인도라고 했을 때. 타지말. 네. 그거가 너무 인상 깊으셔가지고 이걸 만드신 것 같아요. 똑같네. 지하에 왔습니다. 네. 지금 이 전시 못하고 있는 네, 것들은 전시 못한 상태가 좀 많이 훼손된 제품들인데 네. 외국 제품들이 좀 있어요. 일본 네. 거라든지. 삼양밸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밸브 기술이 없으니까 일본 가가지고 이런 밸브들을 하나씩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가져오셨다고. 근데 이렇게 많아요? 진짜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대. 1년에도. 이런 거 어떻게 들고 오시지? 심지어 지금 그 명예회장님이 다 가져오셨대요. 지금 그 할머니. 얘기해주죠. 도쿄 가면은 공구상들 가면 이런 밸브들을 팔더라. 그래서 그냥 하나 사가지고 네. 가방에 넣고 그냥 가지고 오셨대요. 이거 파는데도 많지가 않죠. 아는 사람만 가가지고 사는 건데 그런 정보 다 입수해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삼양밸브 박물관을 투어를 했는데요. 저희 삼양밸브 기업의 역사도 볼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산업사를 엿볼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창업주 양재 회장님의 철학과 삶을 되짚어보면서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전하는 메시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대한민국의 발전사, 글로벌화를 함께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화이팅! 화이팅! 대표님 화이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띠리리리리가